자, 마지막 돼지띠가 나왔습니다. 네, 돼지띠는 올해가 장성에 해당하죠. 원래 정통적으로는 올해 돼지띠 같은 경우가 지살에 해당하는 거 지살. 근데 이제 토끼띠를 중심으로 이제 장성을 삼을 때 그렇고, 돼지띠는 돼지띠대로 장성을 삼고 양띠는 양띠대로 장성을 삼을 때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돼지띠가 장성이 되겠죠. 즉 뭐냐면 현대에는 내가 내 띠에서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해묘음이라는 그 삼합에 묶어서 돼지, 토끼, 양 이 중에서 토끼띠만 장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띠는 올해가 장성이 되고 내년이 이제 정자년이 원래는 도화살이 되는 건데 연살 돼지띠 입장에서는 반환살이 되는 것이죠. 반환살이라는 것은 말한장이라는 의미인데 내가 장성의 기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나서 주인공 행세를 하고 나서 얻어지는 하나의 전리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말한장이 얻어졌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12운성으로는 쇠지에 해당한다. 이미 이제 장성의 기운을 지나서 약간 이제 꺾기 시작하는 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성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해야 되는 구간, 하락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 되고 올해가 내가 주도적이 해묘미생이 주도력이 있는 해라면 내년 경자년은 후배가 주도력을 가지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과 관련된 일에 내가 많이 관여가 되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후배의 도움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무리한다. 후배들 말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힘들 수 있는 그런 운기도 된다. 그래서 내가 하락하는 운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서서히 나의 권한을 축소, 이양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서서히 내가 물러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는 경우라 하면 자꾸 벌리면 안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막강파워라면 내년부터는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내실을 중요시하는 경영, 타이트한 경영, 그 다음에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나대기보다 뒤에서 관망하는 식으로 이렇게 짜나가면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반환살이 있다면 나의 후배의 기운에 해당하므로 그 사주의 주인 자체가 뭔가 좀 후배들하고 친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천살이나 육해나 천살 육해 망신살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선배들하고 친하게 돼요. 근데 반환살에 해당하는 반환살 그다음에 육해 겁살 이런 아니면 연살 이런 살이 있는 사람들은 후배들하고 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기질이 강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내가 자영업을 가던가 이런 나만의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편히 살라고 하는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반환살 그룹에 해당하는 연살, 반환살, 그 다음에 역겁살 요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고 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좀 기운이 있다 이렇게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벌어졌던 내년의 운기를 놓고 볼 때
올해까지 벌어졌던 어떤 일에 대한 결과물이 부산물로서 내년에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다. 뭐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생활 용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도 되고, 올해 내가 막강 파워를 자랑하면서 권리를 행사했는데 내년에 갔더니 그로 인해서 보상이 따르는데 뭐 승진사도 벌어지고, 차마의 구입, 뭐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고, 급여 상승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부가적인 어떤 이익들, 내가 어떤 그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래서 뭐 거래처를 내가 또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긍정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뭐 그로 인해서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서 선물도 준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부가 이익들이 올 수가 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다만 운기 하락이 시작됐으므로 운기 하락에 따르는 어떤 구조조정, 그 다음에 변화에 내가 타이트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운기가 왔으므로 신중한 변화의 흐름에 매우 신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후배들하고의 관계를 잘하자. 특히 신자진생들이 그러한 운기가 강하겠죠. 신자진생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후배들하고 관련된 일에 내가 많이 관여가 된다. 요것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그런 운기가 되고,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95년생이면 의뢰생이죠. 의뢰생 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 학위 취득, 또는 그로 인한 직장의 취업, 또 이성교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뭐 오래 했던 거에 대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들, 그로 인한 부가 혜택, 뭐 인정해준다, 뭐 이런 거겠죠. 하지만 지나친 자만에 이 나이면 이제 그로 인해서 막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그래요. 지나친 자만은 눈총 받기가 쉽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어떤 운기에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어떤 혜택들, 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해외를 보내준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뭐 자격증을 따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차마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이 나이 때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올 수 있는 운기 중에 재물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건강, 명예운 요분, 이런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운기들이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곁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년생은 계생이 되죠. 계생이면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승진사, 그 다음에 이제 완장을 찬다, 뭐 이런 거, 포상에 따른 혜택, 해외여행, 뭐 국내라도 뭐 수고했으니까 갔다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여행들이 있을 수 있고, 후배와의 관련된 일에서 인정받고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들, 그 다음에 새로운 라이센스의 취득, 주로 일 관련해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성과의 교제도 좀 좋아지는 상황,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처의 확보, 전쟁에서 승리해서 새로운 거래처 확보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의 득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 장착,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취득을 했다, 뭐 인정을 받거나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후발 진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또 이제 마찬가지로 후배격에 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사업의 어떤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 71년생이면 신해생이 되겠죠. 이 나이 되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매우 중요한 위치, 곧 50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상당히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층에 들어가지만, 지금 같으면 이제 한 청장년층으로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도 뭔가 이제 올해 같은 때 중요한 일을 하고 경자년에 가면서 그로 인한 결과물들을 보상받는 운이 되는 것이죠. 직장인이면 승진사, 포상에 따른 혜택, 여행, 해외여행, 국내라도 뭐 이런 그런 그 좋은 긍정적인 반응 결과물들. 그다음에 후배를 도울 일이 생기고 후배와 관련된 일에 내가 관여가 돼서 그런 일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후배들을 통해서 일이 해결된다. 따라서 후배들을 무시하고 내가 저 나이가 좀 많다 그래서 아나무인격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신자진생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손에서 어떤 직장에 돌아가는 일도 돌아가게 된다 이거죠. 나이가 어리거나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주도력이 강하게 생긴다. 따라서 그들과의 협력 관계를 잘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업인이라면 사업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도움 하에서 뭔가 사업적인 발전을 꾀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업은 점점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므로 변화의 흐름을 예의주시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뭔가 구조 조정을 하고 수화를 조정하던가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짜 나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운기 하락에 따르는 역마육기 화계가 올 때에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이런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타이트한 관리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죠. 점점 운기가 하락하므로,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결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후배를 돕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마인드, 이런 게 중요하겠죠. 대신에 비용은 나가야 되죠. 비용은 나가면서 그런 관계에서 뭐 회식 자리 같은 거 자주 있으면서 건강이 약간 손상이 있을 정도의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59년생이면 기해생이 되죠. 이미 이제 손자, 손녀 볼 나이도 됐고, 또 중요한 가장으로서의 그 체면과 명예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환에 해당하는 운기가 왔을 때에 이미 내가 어떤 그 어른으로서의 막강 파워는 쉽지 않으니까 밑에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어떤 각권의 질서도 잡아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뭔가 평안한 어떤 한 가정의 어떤 그 룰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 뭐 밑에 자식이 됐던 손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체면을 살려주고 그래가면서 어떤 화기애애한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고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운기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져가고 어떤 사업에 잘 나가다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식으로 내년의 운기를 맞게 될 것이고 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직장인이면은 승진에 준하는 어떤 혜택들, 나이 들어서 뭐 승진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월급이 오르거나 무슨 뭐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거나 그 준하는, 그로 인해서 해외 여행이나 국내라도 뭐 좀 괜찮은 지역에 여행을 간다, 이런 것들, 차마의 구입,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서서히 은퇴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하죠. 따라서 후배들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잘 은퇴에 대비해서 잘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주거지를 물색을 한다 해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전원주택지를 물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이제 서서히 이제는 내가 뭔가 좀 딸리고 기우는 뭐가 있겠구나 라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사업적으로 내가 아직까지는 뭐 더 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해 볼 때 새로운 변화를 잘 주시하면서 하락분기에 대비하고 또 후배들과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배들하고의 관계를 잘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소스를 찾고 뭔가 이제 활로를 찾으려고 할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사업에 그리고 사업적으로 이제 좀 불안하다 싶으면 사업의 축소, 구조 조정, 인원의 어떤 그 조정, 축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훗날에 대비해서 뭔가 내실 다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런 일들이 내년에 벌어질 수 있겠고, 예, 다음에 그 사업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전 단계의 사전 정지 작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삼을 것이고 건강운은 보통에서 약간 괜찮은 흐름. 그 다음에 명예운 같은 경우도 좋아지는 면이 있겠죠. 아직까지는 운기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운 같은 경우도 양호해서 약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돼지띠들이 내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운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띠별 2020년 경자년의 운기를 쭉 훑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띠별 운세를 설명한 것은 그 12신살에 해당하는 그 운기에 따른 그 기운의 편차, 이 띠들이 어떻게 지금 위치해 있는가 그걸 살펴서 그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행동 메커니즘을 나이별로 직업별로 한번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이것이 100%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흐름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의 운기에 그 띠들이 해당하는 운기로 해석을 하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띠별 운세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그 띠별 운세 마감하겠습니다.